근래에 들어 소통과 행복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자존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용어는 원래 사람들의 심리에 관한 이해와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반려견들의 행복한 삶과 보호자와의 원만한 소통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므로 현명한 보호자는 반려견의 자존감을 이해하고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자존감은 보호자와의 신뢰관계 형성과 회복의 선행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이란 뭘까요? 반려견의 자존감을 얘기하기에 앞서 자존감의 정의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인 자존심이나 자신감과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존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타인과의 비교나 경쟁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자존감은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개념이고 주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편 자존감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면 자신감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입니다. 자존감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려견들의 감정도 우리 사람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려견에게도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이 사람이 그러하듯 자존감이 높은 반려견은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쉽게 적응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며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반려견의 삶은 행복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거나 훼손된 반려견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겁에 질려 상대방과의 접촉과 소통에 소극적이며 심한 경우 학습된 무기력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하지 않아 늘 제한되고 위축된 좁은 세계에 갇힌 삶을 살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반려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반려견은 상대방 앞에서 쉽게 배를 뒤집고 오줌을 지리기도 하고 자신의 똥을 먹거나 묻히기도 하며 신체의 특정 부위를 계속 핥거나 물어뜯고 꼬리를 물며 도는 등 동일한 패턴의 행동을 반복하는 스트레스성 강박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자존감의 상처를 입거나 훼손되면 심할 경우 자해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반려견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가장 커다란 적은 불안감과 만성적인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감과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반려견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높은 반려견으로 키우려면 불안감과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화기에 적절한 사회화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회화 교육은 필수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해야 합니다. 분리불안증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내는 행동도 자신감을 잃게 하고 충격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하므로 금해야 합니다. 불안감과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존감이 낮은 반려견은 상대방과의 소통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상대방과의 접촉과 소통에 소극적이어서 신뢰관계 형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려견의 자존감은 높은 신뢰관계 형성의 전제가 됩니다. 반려견의 자존감은 보호자와의 신뢰관계 형성과 회복의 선행 조건이 됩니다. 거꾸로 보호자와의 끈끈한 신뢰관계는 반려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피드백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려견의 자존감과 보호자의 신뢰관계는 이런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시시각각 상호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반려견으로 키우려면 개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심어주고 새로운 자극에 노출시켜 반려견의 삶을 변화있고 풍부하게 해줘야 합니다. 산책을 하며 코로 마음껏 탐색할 기회를 주고 마음껏 배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며 매슬로우의 이론과 연결하면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인 자존감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자존감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 네 번째 단계인 존경의 욕구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 5단계인 자기 실현의 욕구는 보호자와의 신뢰관계와 교감, 행복한 삶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단계인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려면 그 이전 단계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과 연결지어 보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겪지 않게 하는 것은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며 개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생리적 욕구와 관련됩니다. 보호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은 애정의 욕구에 해당됩니다. 행복한 반려견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반려견은 행복합니다. 반려견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외적인 조건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적 요소인 반려견의 자존감도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